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8월 15일 경기. 자, 오늘 광복절인 만큼, 자, 주말 한번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한번 중승부대회로 가보고, 자, 어제 우리가 일본 야구, 잘 분석을 했었죠. 어제 소뱅을 우리가 피해 갔는데, 뭐, 지금 보시면 요미우리 역배, 뭐, 어제 오릭스 역배,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히로시마까지 해서 잘 봤는데, 자, 오늘도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MLB는 저희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 주니치랑 요미우리부터 빠르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어제 1대0 승리가 나왔죠. 1대0 승리, 이 극강의 승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주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센트럴 리그 5위죠. 이 선두하고 무려 14게임 반차가 차이가 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 구간 동안 얘네들이 평균 득점이 3점대를 넘긴 경기가 5경기가 있습니다. 상대를 2점으로 못 겪는 경기는 7경기나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얘네들이 올 시즌 홈에서는 29승 0무 28패로 홈에서 승률이 조금 5할이 조금 넘어가는 팀이죠. 자, 그리고 오늘 투수 뮬러가 나옵니다. 자,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이 4승 6패 방울 2.73을 찍고 있고, 그 중에 이 절반인 경기 7경기에서 컬스를 찍어줬고, 최근 3경기에서는 방어율이 2.33으로 시즌 수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 8월 8일날 한신전에서 7일 동안 무자책점 투구를 했죠. 요미우리 상대로 선발 기록은 올 시즌에 없습니다. 이 경기가 첫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불펜에서는 지금 후지시마 겐토가 이틀을 쉬었고, 자, 그리고 아브레우하고 이 구사카시오, 이토마오까지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자, 오늘 불펜 가동이 싹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자, 요미우리입니다. 자, 지금 센트럴 리그 2위죠. 선두하고 격차는 단 2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요미우리서는 오늘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자, 이 기간 동안 이 3점을 넘긴 게 4경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대를 2점으로 묶은 경기가 4경기입니다. 그리고 자, 올 시즌 특이하게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승률이 좋은 요미우리입니다. 28승 0무 20패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팀이고, 경기당 뭐 득점이나 팀 OPS가 나란히 9위를 찍을 만큼 여전히 조금 이 팀 같은 경우는 이 선발이랑 불펜으로 버텨주는 팀입니다. 극강의 일본 야구를 하는 팀이죠. 자, 오늘은 이제 다케마르 가즈유키가 나와요. 올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이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절반의 경기에서 9경기에서 컬스를 찍어줬죠. 원정에서는 얘가 이 33이닝 동안 방어율 3.8을 찍어주고 있고, 홈보다 다소 조금 높은 수치를 찍고 있지만, 이 주니치 상대로는 22이닝 동안 방어율 2.8대를 찍어줄 정도로 이 주니치 상대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등판 8월 8일날 야쿠르트전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 최근 3경기에서는 다만 방어율 4.8로 시즌 수치보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자, 일단 원정팀이 일단 보시면 경기당 실점은 12구단 중에서 1위에 찍을 정도 팀 ERA 구간도 2위로 올라올 정도로 이 마운드의 경기가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선발이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자, 불펜 역시도 요미우리가 오늘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불펜에서 뭐 후타겐신이나 뭐 아오카시 유지, 뭐 모리트 슈냐까지 하루를 쉬었죠. 어제 마르티네즈가 나오긴 했지만, 자, 연투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초반 실점만 하지 않으면, 자, 불펜 싸움에서 요미우리가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역배 쪽으로, 오늘도 요미우리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어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니오넴 대 오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오릭스 역배 쪽으로 잘 봤죠. 역시나 이제 홈에서 강한 이제 오릭스인데, 특이하게 이 팀은 홈에서 올 시즌에 35승 1무 14패입니다. 원정에서는 18승 1무 38패로 격차가 뭐 극단적이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찍을 동안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고,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은 3.5점을 넘긴 경기가 절반 이상 경기로 역시나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죠. 자, 오늘은 이제 데라니시 나루키가 나오는데, 자, 시즌 선발 등판이 5경기밖에 안 돼요. 5경기밖에 안 되고 방어율 4.44를 기록하고 있죠. 컬스는 그 중에 2경기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직전 등판은 이 8월 7일날 롯데전에서 6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했죠. 그리고 홈에서는 10이닝 동안 방어율 2.70을 찍을 정도로 원정보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 시즌 리오넴 상대로는 한 차례 등판밖에 없기 때문에 표본 수치는 상당히 얇습니다. 3이닝 동안 방어율 16점을 기록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리오넴입니다. 지금 퍼시픽 리그 3위죠. 자, 이 팀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딱 5할 원절이 딱 이제 맞춰주는 팀인데 26승 0무 27패입니다. 다만 무승부가 없어요. 원정에서.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조금 주춤하죠. 이 기간 동안 이 3점 후반대를 넘은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돼요. 타선이 많이 조금 침체돼 있죠. 자, 오늘 이제 카토가 나옵니다. 올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이 10승 2패 방어율 2.77을 찍어주고 있고, 자, 오릭스 상대로는 극강이었죠. 이 3경기 등판에서 전승을 가져왔습니다. 22이닝 동안 방어율 0.40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불펜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보시면 가네무라 쇼마, 그리고 야타가 다이세이, 그리고 스바시아까지 다 나올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자, 불펜 싸움에서도 오늘 리오넴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정에서 타선이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리오넴이 초반에 득점을 내지 못하면 후반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망성이 많아요. 시즌 맞대결에서 오릭스가 7승 12패로 리오넴만 만나면 조금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강한 오릭스기 때문에 이 선발 매치업에서는 리오넴이 앞서긴 하지만 역시나 이 타선에서는 오릭스가 앞설 가망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발 오늘 불펜을 믿고 한번 이 경기는 반대로 리오넴 쪽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조금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뱅 대 라쿠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뱅은 압도적인 1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수 관리를 조금 다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소뱅이 패배를 먹었죠. 지금 퍼시픽 리그 1위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0승 4패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홈에서 35승 0무 20패로 역시나 홈에서든 강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미차니 다이카가 나오는데, 자, 올 시즌 이제 보시면 선발 등판 4경기밖에 안 돼요. 26이닝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야카와가 나오죠. 하야카와가 나오는데 올 시즌 이제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을 챙기긴 했지만 역시나 라쿠텐의 에이스죠. 자, 지정 등판은 이제 8월 8일날 리오넴전에서 대단했죠. 8이닝 동안 자, 무실점 투구를 했고, 자, 올 시즌 소뱅 상대로도 27이닝 동안 방어율 2.67을 찍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ERA 기록이 5.21까지 시즌 수치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조금 다소 불안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보시면 불펜에서도 여전히 가용 자원이 있긴 하지만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면 소뱅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어제 이 소뱅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 지금 스모리가 이틀을 쉬었고, 그리고 스즈기구타나 이토유스 그리고 고바야시가 하루를 쉬었죠. 그만큼 에르난데스랑 기무라가 어제 나서긴 했지만 이 불펜 자원은 충분히 소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오늘 타선에서 조금 초반에 터져주면 이 경기도 불펜에서 틀어막을 가망성이 많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소뱅 승조로 보고, 자, 오너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 대 지바롯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세이브 쪽으로 잘 봤는데, 자, 세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퍼시픽 리그 2위죠. 선두하고 격차는 7.5게임 차로 조금 다소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2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자, 오늘 스미다가 나옵니다. 올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6패예요. 120이닝 동안 방어율 2.55를 찍고 있고, 자, 컬스 12경기로 이닝도 길게 끌어주는 투수입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8월 8일날, 자, 소뱅전에서 7일 동안 1실점을 했죠. 최근 3경기에서 ERA 기록이 시즌 수치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선발로서의 상당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자, 불펜은 6명이 모두 전날 나섰기 때문에 오늘 연투할 가망성이 많은 경기죠. 자, 그리고 자, 오늘 자, 이 지바롯된 잭슨이 나옵니다. 자, 올 시즌 19경기 선발 등판에서 무려 8승이란 수치를 찍어줬죠.
최근 이 세 경기에서 이 ERA 기록이 시즌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에 속하는데, 직전 이 오릭스전에서도 되게 잘 던졌어요. 이 8월 8일날 오릭스전에서 7일 동안 무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뭐 불펜은 이 마스다가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이 나카모리, 슌스케, 그리고 스즈키 쇼타, 그리고 요코하마 리루크트까지 오늘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저득점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저득점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홈에서 지금 강한 수치를 보여주는 이 타선 면에서는 지바로 때보다는 세이브가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이브 승쪽으로 보고, 핸디는 지바로 때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쿠르트 대 요코하마로 넘어갈게요. 자, 야쿠르트 대 요코하마인데, 자, 이 경기는 어제 야쿠르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다소 조금 아쉬운 기록을 찍고 있긴 하지만, 어제 모처럼 만에 야쿠르트 타선이 터져졌죠. 자, 오늘 이제 마치 쇼타가 나옵니다. 올 시즌 선발 등판은 3경기밖에 안 돼요. 16이닝이 전부죠. 16이닝이 전부고, 일단 요코하마 상대로는 올 시즌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첫 경기를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 마무리 키이다가, 이 경기부터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펜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불펜에서 이틀 쓴 투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연투까지 가능합니다. 야쿠르트는. 그래서 필승투까지 다 가능한 만큼, 이 불펜 싸움에서는 야쿠르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요코하마 같은 게 시노기 겐타로가 나오죠. 올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이 5승을 챙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컬스는 단 4번밖에 안 돼요. 자, 일단 이닝스를 길게 끌어주지 못하는 투수기 때문에, 자, 이 불펜의 가동은 요코하마 쪽이 빠르게 가동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이 세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직전 등판 뭐 히로시마전에서도 5이닝 동안 2자책점 하면서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불펜에서는 지금 보시면 얘네들도 뭐 불펜이 오늘 뭐 필승조가 다 가능하게 하지만, 역시나 이 타선에서 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야쿠르트가 오늘도 이 타선에서 앞설 가망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요코하마가 지금 10경기에서 상대로 2점 이하로 묶은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될 정도로, 역시나 지금 이 투수면에서 다소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야쿠르트 옆에 쪽으로 보고, 야쿠르트 프레, 어느 반은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히로시마 대 그리고 한시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히로시마 쪽으로 잘 봤죠. 원정의 사사키가 다소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사사키가 터졌죠. 자, 히로시마는 자, 센트럴 리그 꼴찌죠. 6입니다. 선두하고 격차가 15.5게임까지 벌어질 정도로 최근에 10경기에서 3승밖에 못할 정도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당 득점이랑 팀 OPS가 나란히 12구단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화력이 이 팀의 큰 약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이토 유타가 나와요. 올 시즌 이제 5경기 선발 등판에서 방어율 4.18을 찍어주고 있는데, 자, 컬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뭐 3경기 ERA 기록만 놓고 봐도 시즌 수치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고, 자,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도 단 5이닝밖에 못 던졌죠. 그러면 오늘 불펜의 부담은 히로시마 쪽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보시면 한신인데, 한신은 센트럴 리그 1위죠.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상대를 2점으로 묶은 경기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더 강한 팀이죠. 이 33승 21패로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팀이고, 자, 오늘 오타케가 나와요.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조금 성적은 아쉽긴 하지만 방어율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죠. 직전 8월 6일날 요코하마전에서 6이닝 동안 3자책점. 상당히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히로시마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불펜에서는 뭐 이하자키가 하루를 쉬었죠. 그리고 어제 보시면 뭐 몬베스나 뭐 세베리노가 나서긴 했지만, 키토시나 리토하고 구도다 이세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펜 싸움에서는 오히려 한신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한신 쪽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야입니다. 국야는 오늘 7시에 자,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 야구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 뭐 국야로 뭐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LG랑 SSG 경기부터 빠르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어제
SSG가 5대3 승리를 가져갔죠. LG 선발 송승기가 5이닝 동안 1실점 잘 막았지만 6회 때 김영우가 1실점 하면서 끌려가다가 이 오스틴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죠. 하지만 8회 때 이 김진성이 투런 홈런을 허용했고 9회 때 이 배재준의 폭투로 다시 리드를 내줬죠. 그러면서 아쉽게 패배를 먹었는데 타선 면에서는 양 팀 다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박시현이 나오는데 자 박시현 같은 경우는 웰스가 부상하러 이탈하기 전에 이미 웰스를 대신해서 선발로 내정되었죠. 자, 올 시즌 불펜으로만 21경기 나와서 성적이 아주 좋다고는 어렵습니다. 직전 SSC전에서 이 4이닝 동안 3실점 무난하게 투구를 했고 그냥 이 3이닝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실상 불펜대로 끌고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정용이 받쳐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박시현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LG의 불펜데이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SG 선발 김건우가 나오죠. 자, 시즌 초반에 상당히 호투를 하다가 최근 재고 불안으로 여전히 불안한 투구를 하고 있죠. 이 난타당하는 경기들도 많고 올 시즌 LG 상대로 첫 경기에서 호투를 했긴 했지만 이후에 2경기 연속 난타를 당했죠. 이 자투수면서 이 자타자 상대로 고전하는 편이고 실투도 많습니다. LG가 전날 패배를 하면서 여전히 기복이 있긴 하지만 문정민, 송창희 이 주축 타자들의 이 타선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김건우라면 초반에 득점을 올릴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오늘 불펜을 빠르게 가동시킬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LG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당연히 이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대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발 매치업만 보면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죠. 어제 우리가 삼성 쪽으로 잘 봤고 삼성이 8대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진버맨이 5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무너졌죠. 타선은 양팀 다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창섭이 나와요. 양창섭이가 올 시즌 한동안 이 승리의 요정이었죠. 하지만 최근 고전하는 경기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좀 아쉽죠. 그래도 지난 경기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전에 등판하는 경기랑 다른 투구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구위 자체가 압도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좋은 공격적인 투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 타선이 강하죠. 그래서 이 땅볼 유도 능력이 이제 좋은 양창섭이기 때문에 아마 땅볼 유도를 많이 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냥 5이닝 정도 버텨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불펜은 조금 부하가 있긴 하지만 타선에 기대할 수가 있죠. 삼성 홈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 선발은 이제 박준영이가 나와요. 자, 박준영은 그냥 선발로서 가능성만 보여주는 거 있죠. 아직까지는 경기 운영이나 재규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타선을 감당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이 투수도 5이닝 정도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펜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삼성 승조로 보고 원오바는 우리가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롯데 대 NC입니다. 자, 이 경기가 조금 어렵죠. 자, 어제 NC가 9대8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어제 선발 김진욱이 5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끌려가다가 롯데가 이 8회 때 한동희의 동점 홈런까지 터졌죠. 하지만 9회 때 역시나 김원중이었죠. 김원중의 난조로 3실점 하면서 9회 말 때 한동희랑 고승민의 또 적시타가 터져주면서 1점 차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9대8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박세웅이 나옵니다. 자, 올 시즌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단 2승밖에 못 거치고 있고 그래도 지난 경기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냥 기대할 만한 거는 그래도 원정보다 홈에서 좀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다. LG 타선이 이 타격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NC 타선에 감당하기는 조금 다소 버거워 보이죠. 그리고 불펜도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오버 쪽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원종해죠. 이 사이드암 투수로 좋은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롯데가 6대0으로 끌려가다가 동점까지 만드는 이 타선의 집중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원종에도 롯데가 충분히 공략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NC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펜이 부하가 많이 심합니다. 어제 여기서 보시면 어제 임지민이 네이에스 타구에 얼굴을 맞으면서 이탈까지 했죠. 그럼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면 이 롯데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히려 점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롯데 승조로 보고 언어반은 이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대 자,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기아 경기를 보면 다소 조금 많이 아쉽죠. 어제 두산이 10대4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황동아가 6실점을 하면서 빠르게 무너졌죠. 그런 다음에 우천 중지가 된 다음에 다시 재개가 됐죠. 예, 그러면서 또 이 불펜에서 다 터진 경기인데 자, 오늘도 이 경기는 뭐 선발면에서 보면 두산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 최승용이가 올 시즌 원정에서 방울 7점대를 넘어가면서 이 부진한 투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아 상대로 올 시즌 3번 선발 등판에서 2경기에서 호투를 했죠. 이 기아 타선이 우투수에 비해서 이 자투수 상대로 고전하는 편이라서 그냥 5이닝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불펜도 어제 대승을 거두면서 필승도가 쉬었기 때문에 필승도도 다 나올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기아 양현종인데 올 시즌 뭐 운이 좋게 조금 승수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올 시즌 계속 5이닝 정도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투하고 있다고 보기는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뭐 최근 두산 타선이 워낙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오늘도 두산이 득점을 올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뭐 두산 역배 쪽으로 보고 두산 프렌 오너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KT 대 키움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오원석이랑 하영민인데 자, 어제 KT가 8대3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어제 박준현이가 4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6회 때 데이비슨의 역전 투런 홈런이 터졌었지만 역시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원석이가 나와요. 한동안 조금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죠. 뭐 키움 타선이 여전히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 역시도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불펜도 어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뭐 필승도가 나섰는데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키움 선발은 이제 하영민이죠. 하영민 같은 경우는 이 홈에서는 강하긴 하지만 역시나 이 원정에서 다소 부진한 스타일이고 KT 상대로 원정에서 뭐 올 시즌 호타하긴 했지만 KT 타선이 최근에 보시면 뭐 짜임새도 워낙 좋고 역시나 뭐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죠. 거기다가 키움 불펜은 여전히 어제 보셨다시피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원석이가 초반에 털리지 않는다면 이 경기도 뭐 KT 승조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봐요. KT 승조로 보고 오노바는 다득점조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야구 마무리 짓게요.